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 대표님이 향후에 그 인도의 저명한 그 자산운용사하고 거래를 통한 한국 대표 부처럼 일하실 거라고. 사실 인도의 대표 운용사 DSP 에셋 매니저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 투자에 대해서 제 CMK 투자자문이 인도 전문 투자 자문사니까요. 함께 인도의 DSP 에셋 매니저와 공동으로 자문도 하고 DSP의 펀드가 국내에 또 론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에 직접 가입하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퇴직연금 같은 IRP 상품도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인도 투자가 좀 다양해진다는 거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별로 인도 투자할, 사실 나라 규모나 인구나 이런 거에 비하면 중국은 상당히 많은데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도가 워낙 그만큼 멀다고 느껴서 그런지 투자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새로운 펀드를 론칭을 하는데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미래에셋도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론칭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작년 12월 달에 론칭을 한다고 했다가 좀 연기가 되긴 했는데, 그것이 론칭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펀드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도 주식에 직접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죠. 현재는 이제 ETF나 펀드나 DR 투자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DR은 이 마켓캡이 큰 기업들, 이 미국이나 영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지난 몇 년간 너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크게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서 실적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뭐 정말 인도의 회계 부정과 같은 그런 이슈가 크게 생긴다고 하면, 그래서 인도에 대한 신뢰도가 빠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실 수는 있겠죠. 다만 특히 이제 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인도에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지도 사실 얼마 되질 않았잖아요. 2014년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인도의 주식시장이 또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실적은 거짓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의 경제가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역시 지금 뭐 30-40%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원재료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많이 안정되고 있고, 캐펙스가 이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익 성장은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선입견이 하나 있는 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입견 갖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좀 따뜻한 나라에 대한 뭐라 할까, 인식이라고 할까, 투자하기가 되게 꺼려져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정도를 빼고는 그렇거든요. 인도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으니까 대체로 좀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처럼 근성 있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좀 있어요. 네. 인도에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물론 똑똑하지, 수학적으로는 천재들 많죠.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 선입견을 어떻게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인도 저도 현지에서 핀테크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다들 인도 하면은 좀 레이지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좀 스캠, 좀 사기가 많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컨텐츠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인도는 이와 다른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고, 그리고 오히려 옛날 우리나라 80년대처럼 되게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을 하고 SNS에 올리고, 물론 이제 제가 근무했던 기업이 꽤 이 좋은 인력을 뽑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인도는 좀 되게 이 인텔리전트하고 좀 빠르고 되게 프라이드가 센 친구들이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있겠죠. 근데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 수준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랬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또 워낙 인도가 지금 이 글로벌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하면은 뭐 있겠죠. 그런 점들도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가 수준이나 인건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인도의 지금 일단 제조업의 이 시간당 웨이지는요, 중국의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중국이 10분의 1? 네, 중국의 10분의 1입니다. 네. 그러면은 돈 10만 원쯤 되는 거네. 지금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150만 원, 200만 원. 중국이 제조업의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 평균이 네, 많이 네. 올랐네.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제조업이 현재 제조업 평균 임금이 월 2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 평균이긴 한데 그게 한 20만 원 조금 넘는,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 집안을 도와주시는 헬퍼를 쓰시려고 그러면은 30만 원에서 좀 아주 비싼 분은 35, 40만 원까지 드려야 되고요. 운전기사분도 한 35 정도 이제 드리면 됩니다. 다만 인도의 대학을 어디를 졸업을 했냐에 따라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연봉이 인도는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 졸업을 했던 지방대를 졸업했던 삼성을 입사를 하면 똑같은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어떤 대학을 졸업했냐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연봉이 뭐 80만 원, 100만 원 월급 받느냐 아니면은 월급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요. 뭐 인도 네. 공과대학 나오면 몇백만 원 단위로 받습니까? 네. 아주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또 제가 근무했었던 그런 그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도의 그런 유망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억대 연봉자들도 꽤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당연히 이제 인도의 이 소비와 소득이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러한 이 임금의 성장률도 아주 높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 인도에서 이제 소매 결제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매를 이 상품 결제 금액이 연평균 2014년도부터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소득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는 가처분 소득이 20%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비가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임금도 아주 빠르게 높아질 거라고 좀 올라오겠죠. 네.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도농 간의 격차 어마무시하게 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시골 가면 아직 도로도 안 깔려 있겠네요. 그렇죠. 인도의 그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투자 중에서도 넘버원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도의 항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열악하죠. 네. 그런데 뭐 항만 같은 경우는 수출 기지로 이제 커지려고 그러면 항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만의 인프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다니 등 민간 투자가 또 많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하면은 중국의 항만 수가 한 2,400개 정도 되는데 인도가 한 10분의 1, 아직까지는 10분의 1입니다. 전체 도로에서 고속도로 비중이 중국이 한 3.1% 정도거든요. 3.2%. 1% 정도인데, 2% 정도인데 30분의 1이네요. 네. 그 인도가 아직까지는 1.1%. 근데 네네. 네네. 아, 보급률. 네, 보급률이. 그러니까 전체 도로에서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전체 이 공항수 중국이 한 60%까지는 따라왔어요. 네, 따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쪽에도 투자가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인도의 델리라든지 이 뭄바이, 제가 작년 뭄바이 갔을 때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막 됐더라고요. 오래됐나? 하여튼 뭄바이도 지하철이 개통이 됐고요. 델리에도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지하철 아주 쾌적해요. 네,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유튜브 여행 콘텐츠를 통해서 좀 지저분한 그런 부분만 많이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
뭄바이 가면은 저는 약간 홍콩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네. 뭐 새로 간 전철이 제일 좋은 전철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신형 노선이 가장 전철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중국을 따라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추가 투자와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제조업 기반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성장은 하고 있지만 폭스콘이 그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중국의 그 어떤 물류와 물적 그 네트워크를 인도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교육이 또 필요하니까요. 네. 교육이 아무래도 이게 단기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도가 IT 서비스 중점 교육에서 이제는 좀 하드웨어, 이런 캐피탈 구스, 제조업과 같은 부분에도 교육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돈이 몰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또 관심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점차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 입장에서는 인도가 이제 막 그 우리나라의 막 7, 80년대, 8, 90년대 뭐 이런 정도 수준, 그리고 중국의 90년대, 2000년대 그런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개화를 하고 있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화되고 있다. 혹시 모디 총리가 그만두면 또 휘청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를 모디 총리가 지금 두 번째 텀을 내년 3월까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텀을 하다가 아마 지금 이제 사실 모디 나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0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텀 중반 정도 하다가 DJP 당이거든요. DJP 당 후임한테 물려주는 시나리오를 인도에서는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지금 모디 총리나 그쪽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가 보죠.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고, 지금 그 석세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디 총리 다음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도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 총리가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기는 인도의 한 주가 2억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주 총리가 지금 이제 이 전체 인도 총리의 석세서가 될 거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비슷한 그런 이 정책을 가지고 네. 이념을 가지고 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안정될 것이다. 인도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 제가 과거에 읽었던 하나의 책, 어떤 뭐 성공 스토리에 대한 책이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보면 모텔을 새를 놔서 모텔에서 살면서 자기네들이 모두 모텔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키우고 다른 모텔을 인수하고, 자기네 친척들이 또 모텔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펀잡 지방 출신인가 어느 지방 출신, 지금 그 인도 모디 총리가 나온 지방 구자라트 네, 맞아요. 구자라트. 네. 그쪽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맞습니다. 네. 상업 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네. 그 동네 출신들이 미국에서 모텔 체인을 완전히 석권했다. 맞아요.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모디 총리도 구자라트 출신이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무케시 안바니도 네. 구자라트 출신이고. 왜 우리가 그래요? 그 동네는 뭐가 달라요?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항구가 있고, 네. 이 인도 최대 항구가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육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상인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오래된 한국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은 그 모텔 체인을 잡는 그 과정을 보건데, 인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충분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의 상당히 많은 수장이 인도 사람, 한국 사람 없어요. 인도 사람이 몇 명이 된 걸 감안해 보면 뭐 인도가 저력 있는 국가는 분명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너무 먼 나라라서 우리가 자꾸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대담을 하면서 느껴지네요. 그래서 또 다른 용이 깨어나는 과정인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주 뭐 기초적이고 좀 어떤 분이 들으시면 저 인종차별적 발언이야라고 느끼실 정도의 질문들을 했던 이유가, 그런 어떤 그 우리 시대가
선입견이 크죠. 일반적으로 느꼈던 선입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인도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뭐 크게 좋거나 나쁘게 보는 경향성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뭐 인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거친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와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은 그 기회를 선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중국, 한국 이외에 우리가 대부분 이 세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국가 이외에 또 다른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열릴 때 훨씬 더 남들보다 이 기회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가 사실은 외교적으로 보면 섬나라 같은 성향이 좀 있죠.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제 뉴스에도 관심이 없고 외교 쪽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국제적인 뉴스, 국제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투자로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고, 사실 뭐 유명한 투자자인 템프타월 경영 같은 분들도 사실은 국내 투자로 돈도 벌었지만은 해외 투자 먼저 개척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던 분들이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버핏도 해외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하고 뭐 이런 경향성들이 있으니까, 자본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은 국내 투자로 커버가 안 되니까 해외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CMK 투자자문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 모셔서 저희가 대략 한 1년 또는 한 9개월 상간에 한 번씩 모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인도 좋다고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좋았고, 예,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사이에 가장 좋았던 시장 중에 하나가 인도였고, 지난 몇 년간도 가장 좋았던 시장이 인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단한 인프라 투자와 경제 성장률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금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때가 되면 인도를 투자할 때 뭔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통해서 인도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오랜만에 저희도 외국물, 해외 바람을 좀 센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